10일이에요. 영상 찍으니까는 발하고 여기도 펜타닐 쏴가지고 버벅거리게 바로 만드네. 예? 지금 담배 한 대를 피는데요. 마취제를 쏴가지고 자야 될 시간이 아닌데도 제가 지금 마취제에 쓰러져가지고 잤다가 일어났어요. 한 2시간 이상 잔 것 같아요. 구토제 쏴요. 경련제 쏘고. 경련제 안 쏘다가 지금 카메라 딱 켜니까 경련제 쏴요. 응? 신경계 증상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응? 눈에다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가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안 피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이 정신복지센터에서 살인가스하고 그 흡연 욕구제를 싹 쏘는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리죠. 이마에다 쏘네요. 펜타닐을. 응? 이들이 금연 치료라고 화학무기를 계속 쏘기 위해서 얼굴에다 쏴요. 펜타닐을 뻐벅대게. 응? 이마 여기다 쏘고요. 응? 금연 치료라고 국민들에게 저에게 화학무기를 계속 쏘기 위해서 응? 담배 안 필 때는 계속 담배를 물게 흡연 욕구제를 쏴요. 살인가스하고 펜타닐을 같이 쏘는데 살인가스 펜타닐은 그 교감신경을 흥분하고 자극시켜서 맥박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신경을 날카롭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졸음 올 때, 그 다음에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신경 쓸 일이 있을 때 여기다 펜타닐 써요. 양쪽 입에다. 응? 여기다 이렇게. 응?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담배를 피잖아요. 응? 지금 그럴 일이 저 하나도 없거든요. 일어나서 빵 도쪽하고 우유 한 잔 먹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앉아 있으니까는 살인가스 그 긴장되게 싹 교감신경 흥분제에 싹 쏘더니 흡연 욕구제를 싹 쏘는 거예요. 그게 신맛이 나요. 그 다음에 폐 있는 데가 긴장감이 싹 돌아요. 폐다 호흡기에다 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담배를 계속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담배를 피면 이제 구토제하고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쏘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국민들 건강을 위하고 치료라는 명분으로 금연 치료라고 하면서 담배를 안 피면 담배를 피게 흡연 욕구제를 쏘는 거예요. 이 새끼들 아주 뱀 같은 새끼들이에요. 아주 사악한 새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 치료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놓고 화학무기 쏴가 화학무기죠. 신경제거제. 코로나 양성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전 국민을 코드를 매겨놓고 미리 치료한다라고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심리치료, 나치즘, 외부치료, 화학테러죠. 신나치즘이죠. 신나치즘. 비밀 방역. 그 나치들도 방역이었어요.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전염병과 전염병은 코로나 양성자를 지금 으로 말하면 뜻하는 거고 질병은 무증상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무덤까지 비밀로 해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신나치즘이에요. 펜타닐을 쏴요. 교육상 실제하고 얼굴에다 731 부대하고 낮에 화학무기 그 박사들을 미국이 전부 데려다가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실행을 했죠. 미 육군 감염 부대하고 미국 정부 CIA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이에요. 그래서 전염병 발생 시 이 시스템을 전 세계 정신건강의사회 복지센터를 시켜가지고 비밀 방역 신나치즘을 실행한 거예요. 미친 새끼들이죠. 사이코패스 새끼들. 이들은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중학교 때 모두 배웠죠. 전염병 발생 시 인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말 못하게 하려고 펜타닐 쏴요 얼굴에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그걸 어겼죠. 비밀 방역이라고. 화학무기는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서 총칼 핵무기보다 더 잔악하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다. 지금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쏘고 있죠. 신경제공제. 중학교 때 가르쳤어요. 화학무기 가로치고 신경제공제라고.
세 번째, 의료인들의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응? 얼굴에다 계속 써요. 구토제, 경련제, 기억상실제. 의료인들이 지금 의료인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들이 하는 짓거리를 이거 모두 어긴 짓거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인류가 모두 배운 대로 설명을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써놓고 매번 그러죠. 손이 다 젖었어요 금방.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심을 지켜라. 네 번째,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비밀로 하라는, 국가가 비밀로 하라는 것은 전체주의다. 나치와 같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지금 전체주의가 된 거예요. 제국주의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만 시행하면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죠. 비밀로 해라. 이 비밀로 하라는 건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권을 빼앗는 일이거든요. 같은 시민들을 시켜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만 전체주의가 된 거예요. 유럽연합에서 WHO의 비상사태는 전체주의다, 나치즘이다라고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전체주의고 나치즘이라고 손에다가 적셔놨어요. 스테아린산 칼슘. 손정민 자살방지원 중에 스테아린산 칼슘하고 펜타닐 쏘기 시작해요. 흥분하라고. 유럽연합에서 발표를 했죠. WHO의 비상사태는 국민들의, 전 세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전체주의다, 나치즘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오더를 받고,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미국에서 만든 법안이죠. 이 법안으로 하는 거고, 감염병 예방법,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나치와 731이 만든, 여기 머리에다 써요. 버벅대게 펜타닐을 원액을 쏘기 시작해요. 극도로 이제 막 흥분시키고 기억력 끊기게 하려고, 버벅대게 하려고. 그 펜타적인 화학무기를 전부 판콘까지 사들여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아까 설명드렸듯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학술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세계 안전을 위한다라고 WHO를 시켜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해서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감염병 예방법을 전 세계 국가에게 개정을 하게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전체주의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법안을 바꿉니다. 그게 식민지화하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대가 들어오거나 정부가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 보시면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있죠. 일본 군대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왕한테 가가지고 그 법안을 개정하라 이거예요.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한다, 발전시키고. 그 을사늑약, 을사조약에 보면은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의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전부 일본에게 양도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는 고립시켜 놓고 그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죠. 그런 친일파들, 즉 이완용이 같은 친일파들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시켜가지고 법안을 몰래 바꾸게 하죠. 그걸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최고 악랄한 인간들은 그 대신들, 그 인간들이라고 칭하죠. 그들이 그렇게 법안과 우리나라의 주권, 국민들의 주권을 일본에게 양도를 해주고 법안으로 그들이 가진 얻은 권력과 이득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정신건강복지법이 국민들 주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법이에요. 테러방지법하고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선별하는 법이 감염병 예방법이고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그들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고 있고요.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 해가지고 집단 괴롭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타해결을 가하는 정신질환 코드를 매겨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자타해결을 가하는 자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적으로 규정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걸 방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을사늑약 조약과 같은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파괴하고, 이 나라의 헌법을 파괴한 그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요건이 뭡니까? 헌법 제1조의 1항.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주권을 파괴하고, 현대에 들어서는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은 개인정보법을 다 어겼죠. 표본조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넘겨주게 돼 있어요. 표본조사를 통해서 코로나 양성자, 무증상자로 선별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전부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래 그런 짓을 하는 거니까, 법을 몰래 만들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는 짓이죠. 을사늑약, 을사조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 법만 있으면 모든 걸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제시대가 한 일이, 그 다음에는 총칼 들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빼앗죠. 그것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테러방지법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자타계를 가는 자를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양성환자, 무증상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민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과거에는 일제시대 때는 총칼로 무력으로 뺏었지만 지금은 테러방지법으로 모두 빼앗고 있는 거예요. 자타계를 가하는 자, 즉 자국민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양성 무증상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안으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코어 라이프 코드 매겨놓고 죽여놓고 자살방지원도 시켜가지고 통장 금고까지 털어가고, 이은혜 사건처럼 대상자에게 애인으로 접근해서, 그 팀이라고 그러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방지원 팀들이에요. 어우, 머리통 뭐네, 어마어마하겠어요. 이렇게 앉아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온몸에다 지금 살인가스를, 청산가리를 때려붓고 있어요. 처지게 축 늘어지게. 그래서 지금 기대야 되겠어요. 의자가 좀 이렇게 있는데, 좀 기대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조차도 힘들게 머리통에다 손에다 청산가리 써요.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이. 이 머리 계속 닦는 거 보세요. 축축하게 여기가 젖어 있잖아요, 계속. 얼굴에다 청산가리 쏘고. 미친 새끼들.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복지법에 국민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다 파괴했고요. 생명권까지, 재산권까지. 그리고 그 무력으로 일제시대가 재산을 빼앗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전부 빼앗는다는 얘기예요. 이은혜 시켜가지고 팀이라고 그러죠. 자살방지원 팀들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래서 대상자한테 연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보험 들게 해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차례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빼앗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방지원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방지원들에게 부작위 살인죄가 주어져요. A가 시켜서 B가 실행한 살인을 부작위 살인죄라고 그래요. 국가가 시켜서 유언이 한 살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은혜가 그 지금 교도소에 갇혀야 돼요. 그 살인 어쨌든 부작위 살인죄라도 살인죄는 살인죄잖아요. 살인죄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도 보험금 8억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게 소송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국가가 약속한 돈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가지고 잘 죽이게 만들고, 시켜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비밀 방역이라고 해서 죽이게 만들고, 그 팀은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하는 팀들이에요. 우리 자살방지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직장에서 다니면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긴급 대응 팀들이죠. 공무원들은 경찰 공무원들, 군인들이나 이분들은 긴급 대응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은 자살방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비스 의료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문자나 전화가 가면은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직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특수요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살인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직접 죽이고 빼앗는 일을 시켜요. 이들에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자살방지원들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빼앗는 일. 그 팀들을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걸 지들끼리 나눠갖고 그 테러 방지법에 보면은 국가에는 저기 수수료만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는 국회의원들에게 비트코인으로 전송이 돼요. 비트코인으로. 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인 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국가 세금으로 귀속이 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이 테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을 국민들 몰래 개정을 한 국회의원들에게 발에다가 지금 화학무기 수포제를 쏴요. 고문을 하기 위해서. 그 가려 화학무기 수포제를 쏘고 있어요. 사이에다 갑자기 말 못하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인상이 좀 찌그러지그러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와도 이해해 주십시오. 화학무기 수포제를 어마어마하게 쏩니다. 발을 닦으니까 손가락에다 쏘고요, 얼굴에다 쏘고요, 머리에다 쏘고요, 펜타닐을요, 살인캐스하고 화학무기 수포제하고 어마어마하게 때려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1년 전에 그 영상 보면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비트코인 뭐 60억인가 이거 비트코인 하다가 그게 걸렸었죠. 그게 국민들이 죽이는 법을 만들어 놓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양성부증상자들을 죽이고 그런 식으로 재산을 빼앗은 수수료를 받은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몇 년째부터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 방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죠. 세금 방지법은요, 과거에 범죄자들 그 뭐 미국의 무슨 뭐예요, 뭐 이탈리아의 그 마피아 이런 애들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세금이 안 매겨지는 물건으로 세탁을 하는 거죠. 세탁.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으로 정신건강 말이 버벅거리게 하려고 펜타를 얼굴에다 머리에다 이빨 쏩니다. 비트코인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국민들을 죽여가지고 빼앗은 돈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구하라 그 통장 털어간 거, 그 다음에 이은혜 사건,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냥 이 국민들 심리치료라고 화학무기를 계속 때려 쏘면서 통장에 있는 돈까지 그냥 자동으로 빼가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현찰로는 국가에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세금 이 국세청을 루트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프로테이지를 주는 거예요. 수수료 명분으로. 세금이 아니라 수수료. 수수료만 준다.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에 귀속시키는데 수수료가 말이 됩니까? 세금으로 명시를 해야죠. 수수료로 명시한 거는 테러방지법에 공식적으로 정부의 국세기관으로 정부로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수수료로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빼앗은 돈들을 비트코인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그 돈이 국민들을 죽여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산을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패턴을 써요. 재산을 빼앗은 돈을 수수료를 받는 돈이니까 이것이 세금이 매겨지면은 그 출처가 남게 되거든요. 나중에 누굴 죽여서 누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중에 죽여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라는 자료가 남게 돼요. 이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의 세금 방지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자본주의로 표방하고 있잖아요. 얼굴에다 싸요. 즉 자본주의 국가에서 세금이 안 매겨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모든 물건에 세금이 다 매겨지잖아요. 기름값만 해도 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담배의 70~80%가 세금이에요.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 세금을 다 매기는데 일상용품에도 더 나가서 머리통에다 써요. 정수리에다 펜타닐하고 살인캐스를. 금융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거의 현찰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것으로 물건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 안 붙는다?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예? 예? 회사의 돈을 저거 할 수도 있고, 비트코인도 받고 환전해가지고, 비트코인 회사는 전부 비트코인인데 거기에 세금 방지법이 적용되면은 비트코인 회사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응? 전 세계인들이 현찰처럼 쓰고 있는데, 예? 재산 증식하는 방법으로도 쓰고 있고, 그럼 주식에도 세금을 매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금융상품이고 현찰이나 마찬가지고, 예? 모든 자본주의에서 모든 제품에는 세금이 매겨지고 금융상품에도 모두 세금이 매겨지는데 비트코인만큼은 국회의원들이 몇 년째 세금방지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정신건 복지센터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은 돈을 그 수수료를 받는 돈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말 버벅거리게 하려고 펜타를 쭉 써요. 머리 닦으면 발에다 지금 쏘고 있고요. 수수료로 받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출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식은 그 마피아나 미국의 그 범죄 집단들이나 이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거나 세탁을 하는 방식이죠. 머리 뚫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국회의원도 이득을 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교육을 받고 시키는 대로 비밀로 하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모두 말을 못해요. 비밀로 하라고 그래서 법안에. 예? 이러한 법안은 역사상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법이에요. 대통령이 왕이 시청, 구청, 경찰, 법원한테 시키는 대로 나 시키는 대로 해. 뭘 비밀로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전체주의라는 얘기예요. 나치들이 하던 방식, 공산당들이 하던 방식, 국민들의 그 전체주의로 누군가의 말을 전체가 따라서 국민들이 서로 죽이고 빼앗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빼앗고 정신건복지센터가 보험공단에서 국민들 치료라고 화학무기 쏘고 죽이는 것을 치료라고 해서 세금 전부 돈 전부 빼가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화학무기, 미국의 화학무기를 써주고서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화학무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십 프로를 이들이 수익을 가져요. 이 화학무기 값에서 정부에서 미국에게 이 화학무기 값을 주는데 치료제라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수료를 먹는 거죠. 이게 의료법, 약 이런 제약회사들이 로비가 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제약이라는 것은 원가가 뭐 10% 이하예요. 5% 이하인 것도 있고요. 화학무기니까 5% 이하죠. 그런 수익은 치료제로 둔갑이 돼서 외부 치료기라고 수익은 많은데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이 모든 국가에게 비상사태로 선포해서 이 짓을 해서 약값을 전부 빼가는데 약값으로 수익은 많은데 이것을 의사가 병원에서 써주기만 하면은 제약회사는 떼돈을 버니까 로비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뉴스에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의사들한테 병원에게 많이 줄 때는 50% 이상까지 줘요. 왜? 그래도 많이 남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제약인데 이 신경제약용제 화학무기는 그보다 더 싸요. 그리고 이것은 위험부담을 의료인들이 안고 있잖아요. 화학무기 두통나면 얘네들 다 사용해요. 이러한 위험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프로를 이들이 이걸 가져가겠습니까? 예? 안 갖고 한다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런 이득 없이 한다? 그럼 미친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은. 예? 화학무기를 쏘고 국민들을 죽이고 빼앗는데 치료제로 둔갑을 시켜서 화학무기를. 근데 이득이 없다? 그런 짓을 한다? 병신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득을 가져가죠. 세 번째,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테러방지법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 재산 다 뺐죠. 이 막강한 권력과 이득, 예? 이거를 내려놓지 못해서 코로나를 막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세계 사회에다가 발표를 하고 전문가에게 맡겨라 이러고 지금 7년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막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 예? 그리고 이 국민들을 전부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해서 죽이고 있는데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고 애들이 발표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짓거리죠. 예? 망상병이에요 이거는. 예? 지들이 망상병이라는 거를 사이코패스라는 걸 인증한 거예요. 예? 이러한 짓들은 나치가 했던 짓들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래한 민족만으로라고 나머지 민족을 통해서 전염병과 질병을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개토, 네이버에도 개토 쳐보십시오. 전염병 관리 구역이라고 쳐보세요. 방역이었어요. 비밀 방역. 731 부대가 뭡니까? 2차 대전에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두 국가가 한 국가 더 있죠. 이탈리아까지 세 국가가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전체주의, 제국주의, 식민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예? 그렇기 때문에 독일하고 수교를 맺은 일본이 방역 급수대를 만든 거예요. 독일이 했던 대로 그대로 방역이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과거 인류는 전쟁 시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숫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는 유럽에서는 전시에 방역이라고 같이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것을 일본이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방역급수부대 731 부대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 화학물을 전부 만들고 신경제기 문제를 만들고 과거 마녀사냥 독살 그런데 그 독을 화학무기로 대량 생산하고 마녀사냥은 심리치료 나치즘에서 심리치료로 지금 발전한 거죠. 미국에 의해서 나치즘 화학무기가 현대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발전한 거예요. 심리치료는 나치즘 신나치즘이죠. 외부치료는 화학무기 테러죠. 교묘하게 치료라는 명분을 누적시켜서 죽이는 고문을 가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1, 2차 대전 때 화학무기는 포탄에다가 실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죽였죠. 그거는 화학무기의 진정한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중학교 때 지금 손 닦고 닦아야 돼요. 또다시 다 적셨어요. 펜타닐도 스테아린 닦아주지 말고 발하고요 머리하고. 그거는 진정한 화학무기 여러분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왜? 중학교 때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화학무기는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서 신경작용제 사용이다라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사용이라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 미디어에 나오는 걸 다 믿으면 안 돼요. 미디어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포탄에 실어서 쏜다 그러죠. 러시아가 쐈다. 뭐 중동 국가가 쐈다 그러죠. 1, 2차 대전 때 쐈다. 그건 진정한 화학무기 테러가 아니에요. 보이잖아요. 포탄에 쐈다라고 나오고 보이고 어디 떨어 누가 쏴서 누구에게 누가 맞았는지 피해를 받았는지 보이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화학무기는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서 사용이다라고 배웠죠. 이것이 진정한 화학무기의 개념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치료처럼 국민들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 국민들 80% 이상에게 치료제라고 핸드폰 가방 차량에 숨겨놓고 전 국민들에게 테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화학무기예요. 실례로 여러 국가에서 화학 그 테러범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펜타닐을 쏴가지고 제압한 예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치면 나와요 구글이나. 러시아 그 극장에서 테러 집단이 인질극을 벌였는데 돈을 요구하면서 인질극을 벌였는데 러시아 정부가 거기다가 인질극을 벌이니까 문을 다 잠그고 안에서 이제 인질극을 벌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펜타닐 화학물을 쏜 거예요. 밖에서 벽을 뚫고 안으로 신경적인데 화학물이 가스라고 그러죠. 지금 이 국민들이 알갱이 막 날라오는 거 있죠. 이 벽을 뚫고 날아오는 게 이게 화학무기예요. 화학무기의 베이스인 불산에다가 여러 가지 신경적용제 펜타닐, 청산가리,
구토제, 경련제, 실신제, 호흡곤란제, 관절염제, 근육통제, 설사제, 기침제, 트름제, 응? 응? 추위제, 더위제, 응? 뇌졸중제, 심장마비제, 마취제, 응? 외부 치료기에서 쏘는 게 벽을 뚫고 사람 피부에 닿으면은 바로 흡수되면은 그 불산에 섞인 베이스 화학무기 베이스의 불산에 섞인 신경작용제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펜타닐만 하더라도 치사량이 2mg이에요. 2mg이면 저 소금 알갱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거만 맞으면 즉사예요. 예? 마약이면서 화학무기예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마약이면서 화학무기라고 나오고, 예?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기라고 사용하고 있는 메인 약품이 펜타닐이에요. 이걸 우중 치료제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화학무기죠. 러시아에서 테러범들을 제압할 때 사용한 화학무기예요. 그 화학 펜타닐 쏴가지고, 예? 그 머리통에다 얼굴에다 쏴요. 그 테러범들은 물론이고 거기에 극장 안에 있던 시민들까지도 다치고 죽었어요. 가스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걸 더 고도화시켜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 대상자한테만 쏴가지고 알갱이들 여러분들 날아오잖아요. 쫙 대상자만 맞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피부를 통해 흡수시키는 거예요, 신경작용제. 네. 이와 같이 이게 진짜 화학무기예요. 네. 화학무기라고 폭탄에다 실어가지고 쏘는 건 진정한 화학무기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폭탄 정도의 위력밖에 안 돼요. 물론 폭탄보다는 강하지만 누구에게 당하는지, 뭐에 당하는지, 누가 테러를 했는지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러시아에서 쏘았다. 어? 어? 어디에서 쏘았다. 화학무기를 나오잖아요. 응?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만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 치료는 비밀로 하라고 그러고 치료제라고 국민들이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놓고 지금 자살방지원들, 긴급대응팀들 여러분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성공해놓은 거 그 외부 치료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맡고 있어요. 자살방지원들이 자기가 숨겨놓은 화학무기에 자기가 맡고 있다고. 이 지경이에요. 코로나를 막는다고 해서 이 짓거리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양성 환자,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라고 벌써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코드가 매겨졌다고 발표를 했어요. 전부. 응? 전부 대상자란 말이지. 응?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체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국민들의 재산과 지금 설명한 게 민주주의와 주권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파괴됐고 또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재산까지 전부 빼앗는 전체주의가 된 거예요. 식민지화가 된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을사늑약, 을사조약과 같은. 그리고 재산을 뺏기 위해서는 군대가 투입이 된다라고 일제시대 때는 군대가 투입이 됐죠. 그런데 이 정신건강복지법 학술로는 군대가 필요 없어요. 의료인들 시켜서 미국이 다 교육을 시켜놓은 거죠. 나치하고 731이 만드는 화학무기를 싸들여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세계 정신건강 1대 회장을 만들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나치즘 화학무기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의 정신건강 의사 의료인들을 미국 신나치 국가에 지금 이 법안이 이거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전부 지시를 받아서 자국민들을 전부 죽이고 빼앗는 미국의 군대가 된 거예요. 나치 군대가 된 거죠.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건 신나치 시스템이에요. 비밀 방역. 그래서 전체주의가 된 거예요. 식민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체주의가 한 나라만 지금 우리나라만 이 법안이 바뀌어가지고 했다면 우리나라만 전체주의 저기 응? 응? 전체주의 국가가 된 거죠. 응?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죽이고 빼앗는 그 총통 같은 천황 같은 그 저기 전체주의 국가죠.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전 국민이 서로 죽이고 빼앗는 다른 나라 침략하고 이런 전체주의가 민주주의가 파괴된 주권이 파괴된 전체주의 국가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WHO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 전 세계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국가에게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개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연합에서는 이것은 나치즘이다, 전체주의다, 하면 안 된다라고 뉴스에 나와요. 네이버에 다 쳐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제가 말하는 건 네이버에 뭐, 어? 구글에 치면 다 나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예? 계속 제가 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쳐보시라고. 제가 그것까지 이 화학무기 어마어마한 테러를 받고 이걸 모두 알리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확인을 시켜드릴, 과거에 다 확인을 시켜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예, 매번 확인을 이 화학무기 테러 받으면서 그러기는 너무 힘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국가가 전체주의가 되면은 나치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리른베르크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지 말아라. 전일병박생시 화학무기 쏘지 말아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예?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말아라. 이게 리른베르크 협약, 독일의 테러 때문에 방역, 전쟁도 했지만 그때 방역도 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7.1부대하고 그것 때문에 리른베르크 협약이라는 걸 인류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그래서 전 세계 국민들이 중학교 때 다 교육을 받은 거죠. 이 리른베르크 협약은요, 국가적 테러니까 이것은 이 모든 가치를 어긴 것은 5가지. 마지막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배웠죠. 요 5가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니까 이것을 어기지 말아라.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끝까지 단죄하겠다. 이게 리른베르크 협약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떠한 나라라도, 독일이 그랬듯이 앞으로 어떠한 나라라도 그런 식으로 전체주의가 돼가지고 주권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는 짓거리죠. 또다시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단죄하겠다라고 리른베르크 협약에, 그리고 국제법에, 헌법에 전부 규정을 해놓고 전 인류가 보편적 상식, 가치로 선별을 해서 전부 교육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 나치하고 7.3일이 만든 화학무기하고 이 나치즘을 판권까지 사들인 건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20만 달러를 주고 7.3일 부대를 용서해주고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였잖아요. 판권까지 사들인 거예요. 독일의 화학무기까지. 그건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자동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판권을 샀다라는 건 우리 특허를 산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CDC 국장이 발표했죠. 미국 CDC 국장은 이 비밀 방역을 총괄하는, 전 세계 총괄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질병관리청이죠.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질병관리청 소속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질병관리청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죠. 미국의 CDC를 표방한다. 왜? 이 나치하고 7.3일이 만드는 화학무기 나치즘을 모두 미국 CDC가 실행을 하고 관장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CDC가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1950년도 60년대에 만들어진 국립보건원이었고요. 거기서 하는 일이 상호학무기 연구, 요원 양성, 전염병 관리. 이 비밀 방역했다는 얘기예요. 화학무기. 그것을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확장한 거예요. 사설 업체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병원이에요, 그냥. 근데 정부 기관인 것처럼 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 사설 업체예요. 그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구마다 설치를 해서 이 대상자를 구마다 이 피해자들, 국민들을 관리하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하고 재산을 빼앗죠. 잠시만요. 음료수 한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우, 청산가리 어마어마 마취제까지 쏘네요. 네, 그러한 실정인데 미국 CDC 국장이 발표했죠. 뉴스에 찾아보세요. 나와요. 그렇게 자주 갖고 있고요. 미국이 코로나 발생 이후 2002년도 사스 때부터예요. 20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는커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바이러스 연구는 단 한 건조차 하지 않았다. 뭐만 연구했냐? 화학 무기를 기능적 획득 연구만 했다. 생화학 무기를. 이 외부 치료기로 둔갑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치료제는커녕 코로나 치료를 위한 연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 언론에, 미국 CDC 국장 직접 양심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이득을 지금 우리나라가 일경이 됐어요. 이 인수위원회 때 그 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거라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너무 길어지니까 인수위원회 때 우리나라 부채가 공식적으로 5천조, 비공식적으로 일경이라고 발표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인수위원회 때 5년 전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빚이 780조였어요. 780조는 우리나라가 30년간 진 빚이에요. 그런데 5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킨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임기 5년 동안 일경이 된 거예요. 이 돈이 다 뭐냐?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테러값하고 자살 방지원들 그 심리치료 외부 치료 시키고 돈 그 서비스 의료법으로 해가지고 나눠준 거, 수고비로, 전부 그 돈이에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뭐 발전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위에 돈 들어간 게. 780조가 30년간 진 빚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탄탄합니까? 전부 그 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국가에서 미국이 이 비상사태를 WHO를 시켜서 WHO도 미국이 가장 그 영향력이 커요. 그 아프리카 가나인가 그 WHO 그뭐 아스파라거스인가 그 이름 긴 놈 있잖아요. 깜둥이. 그 WHO의 그 수장. 그 아프리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비상사태 선포하게 해서 이 법안을 전부 개정시켜라.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전부 미국이 만든 법안이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학술 미국이 만든 법안이고 외부치료라고 해서 이 치료제라고 둔갑시킨 화학무기도 전부 미국 CDC 국장이 발표했듯이 화학무기를 치료제로 둔갑을 시킨 것이고 미국 FDA에 이 펜타닐 등 신경제공제 화학무기를 치료제로 FDA에서 승인을 내버렸어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일경이죠, 빚이. 반은 우리나라 뭐 30% 정도는 우리나라 시민 자살방지원들에게 이 수고비로 심리치료 외부치료 수고비로 나눠줬다 하더라도 반 이상은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이 치료제 값으로. 전 세계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이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걸로 벌어가는 돈이 수백 경이 되는 거예요. 수백 경이. 이 짓거리.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짓거리 했느냐? 각국을 전체주의로 만들었고요. 왜 전체주의인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국 한국가가 법안과 정책으로 학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안은 식민지 법안이죠. 을사늑약, 을사조약 같은 법, 똑같은 법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군대를 이용해서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의료인들을, 미국이 교육을 시키는 의료인들을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를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만들어가지고 학술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그 학술로 교육을 시킨 전 세계 국가의 자국의 의료인들을 시켜서 총칼이 아닌 핵무기,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죽이고 빼앗고 있어요. 군대가 아닌 의료인들을 시켜서. 이걸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전쟁은 계엄령이에요. 비밀로 하라고 그러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계엄령이란 뜻이에요. WHO의 비상사태도 계엄령이라는 뜻이에요. 예? 각국의 WHO의 비상사태는 전 세계 국가의 계엄령이란 얘기예요. 영화에도 있죠. 비상사태는 계엄령이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국민들이 몰라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그래서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계엄령이에요. 전시는요, 일반 계엄령은 전시 때 발령하는 계엄령이에요, 대통령이. 예? 근데 법안에, 헌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 시는 준계엄령이라고, 준계엄령을 발령하게 돼 있어요. 즉 나치나 일제시대에 했던 거는 계엄령이고요. 지금 미국이 하는 건 준계엄령인 경비계엄령인 경비계엄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똑같은 상황이에요.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이 파괴가 돼요. 민주주의가 파괴가 되고 계엄령 때는. 그래서 우리 계엄령이라고 해가지고 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다 적셔놔요. 펜타닐하고 스테아린 갖다 주면 닦자마자 또 쏴요. 손에다가 막 따갑게. 물줄기 사방에 얼굴에다 쏘고. 우리 전두환 시절에도 그 전라도 이런데 사고 났을 때 그 계엄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엄령, 그 전라도 지역에만 계엄령 선포했죠. 군인, 그게 이제 전쟁 계엄령이에요. 전시 계엄령. 군인들을 시켜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예? 그때 목적은 이제 빼앗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 경비계엄령, 전시계엄령은 군대를 시켜서 총칼로 죽이지만 똑같이 그렇게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때는 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거니까 거기만 민주주의와 주권이 시민들이 파괴당한 거지만, 지금은 이 계엄령이 전 국민 또 전 세계인들이 다 계엄령이 선포가 된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네? 미국이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이 없으니까 WHO를 시켜서 비상사태 선포하게 해라. 6차례에 걸쳐서 비상사태 선포를 강요했죠. 전 세계 국가에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비상사태 선포해야 된다. 그래 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는 그 법안과 학술은 전부 미국이 만든 법안과 학술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이 시킨 거죠. 뭐 또 따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경비계엄령으로 전 세계의 국가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주권이 파괴된 거예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시계엄령은 군인을 시켜서 총칼로 죽이지만, 이 준계엄령이라 경비계엄령이라 이건 자연재해시, 전시에 준하는 자연재해에 발령되는 게 경비계엄령이거든요. 이것이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라 의료인들을 시켜서 화학무기, 치료와 보호라고 화학무기를 쏴서 죽이는 거예요. 재살 빼앗고. 네? 진정한 화학전이죠. 네? 화학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전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더 무서운 상황이에요. 왜?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미국 한 국가가 전 세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해서 법안과 정책으로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과 생명권을 모두 파괴해가지고 각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사회, 의료인들을 시켜서 모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전체주의를 넘어서, 전체주의는 한 국가가 해도 전체주의죠. 전체주의를 뛰어넘은 제국주의예요. 네?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법안과 학술, 법안과 총칼로 했던 것을 법안과 학술로 의료인들을 이용해서 화학무기를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비밀로 하라고. 교묘한 수법. 아주 잔악한. 이것이 왜 가능하냐? 화학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 가르쳤잖아요. 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총칼, 핵무기보다 더 잔악하고 비열하다.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사형이다. 끝까지 단죄하겠다. 또 그래서 이 짓을 해서 인류가 이렇게 리른베르크 협약을 통해서 인류의 가치와 국제법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한 국가가 이 짓만 해도 끝까지 단죄하겠다. 그런데 왜 리른베르크 협약으로 했느냐?
어느 나라든 법을 통해서 이 짓거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는 각 국가의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고 국가의 헌법이 있잖아요. 고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국가가 하는 것을 다른 국가나 조약 국가들이, 주의 국가들이 타치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류 전체가. 이 짓을 어느 나라든 하면은 어느 국가든 전 세계인들이 용서하지 않겠다. 예? 이게 협약이에요. 인류의 가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협약과 가치로. 국제법으로. 헌법으로.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모두 파괴한 거예요. 예? 전 세계 국가를 동시에 치료와 보호라는 명분으로 의료인들을 시켜서 화학물을 써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득은 전부 미국이 수백 경을 빨아가고 있고 전 세계 국가에 빨대를 꽂아서 의료인들에겐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치하고 731 부대 모든 전쟁에는요, 일제시대도 군인들에게는요 정부가 전리품을 나눠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든 전쟁에는 그래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국가는 큰 이득만 가져가고 미국은 덩어리만 가져가고 화학무기값, 치료제를 둔갑시키는 이 의료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시청, 구청, 경찰법원, 언론까지도 시민들까지도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시키는 대로 하고 비밀로 해라. 이건 대통령도 누릴 수 없는 권한이에요. 왕들조차도 그런 막강한 권한을 주고 정부 보험공단에서 치료 명분으로 국민들을 죽이는 것을, 치료 명분으로 화학무기 쏘는 것을 돈을 전부 첩보하게 해놓고 국가 세금, 그리고 화학무기 값 나눠갖고 미국하고, 그리고 국민들 적으로 규정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보험금 강탈, 통장 강탈, 구하라처럼. 아우 쪽팔린가봐요. 약을 존내 쏘네요. 말 못하게 하려고. 금고강탈해가고 구하라 금고강탈, 에포코도 우중에서 죽여놓고. 그게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권한과 이 이득이 없으면 죽이질 않아요. 모든 이 전시의 군인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국민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이득이 생겨요. 거기에 미치는 거죠. 권력과 탐욕에. 그러한 방법으로 전 세계 국가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을 파괴하고 의료인들을 시켜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화학무기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미국이 막강한 권한을 그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수백 경에. 예? 이것이 곧 뭐냐? 진정한 전체주의를 뛰어넘은, 각국의 전체주의를 뛰어넘은 미국의 전세계 식민지화다. 이것을 731 부대하고 나치가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 731 나치들이 법정에 서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걸 연구해 놨는데 전시를 이용해서 혼란을 틈타서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이 연구가 중단되는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정에서.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다 들어본 얘기죠. 그것이 뭐냐? 과거 2차 대전까지 전쟁을 크게 하면서 제국주의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국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 제국주의였어요. 식민지화 아닙니까? 한 국가나 두 국가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겠다라면, 그 다음에 법으로 각 국가가 비밀로 해라,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게 제국주의고, 전체주의고, 한 국가나 몇 개 국가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겠다라는 게 제국주의거든요. 1차 대전 때 인류가 약속을 한 거예요.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절대로 이러한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본하고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협약을 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더 이상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화하겠다라는 그런 전쟁은 인류가 1차 대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리른베르크 협약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 약속이 된 거예요. 즉 나치하고 731 부대는 그들은 나치하고 일본군은 알았던 거예요. 더 이상은 식민지화를 전쟁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무기를 그들이 그 전염병 관리구역인 게토 731 부대에서 똑같이 했죠,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똑같이 일본하고 나치하고 731 부대하고 똑같이 연구를 했잖아요. 같이 협약을 한 거예요. 이걸 만들자. 뭐 앞으로 식민지화로 전쟁으로 할 수는 없는데 화학무기로 하는 것을 사회 안전을 지킨다라고 비밀로 하라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을 자국민이나 타국민들을 테러범으로 비춰서 죽여야 되는데 나치가 그랬죠. 이 법이 지금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모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일 독립투사들을 일본군이 잡아다가 고문을 하면서 죽이면서 뭐로 규정을 했습니까? 3.1운동에 했던 얼굴에다 계속 버벅거리게 하려고 펜타이라고 기억 상실제 마취제까지 쏘고 있어요. 그 유관순 열사나 안중근 열사한테 일본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러범이다. 법정에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했죠. 이게 뭐냐? 그때도 죽이기 위해서는 테러범으로 규정한 거예요. 사회 안전을 해친다. 독일도 마찬가지지. 아리안 민족만 호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죽여야 된다.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 식민지화해서 우리 국민들을 일본의 천황을 왕으로 모시는 한 국가에 일본 국가라고 했어요. 같은 시민으로서 천황으로 모셔라. 근데 같은 국민이잖아. 그런데 테러범으로 규정하면 죽여요. 적으로 규정해서 죽인다는 얘기. 이 시스템은 일본과 미국, 독일의 시스템이고, 그렇게 교묘하게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전 세계인들을 죽일 수 있게 만든 게 테러 방지법이에요. 미국이. 그것을 나치와 731이 만들었던 거예요. 전시를 이용해서 화학무기로 고문을 해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자타에게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만든 거예요. 731 부대하고 나치가 수용소에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로 배운 나치들이 화학무기를 만들고 731 부대가 그 다음에 국민들을 인체 실험했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신경작용제로 일어나는 증상들은 거기서 연구를 한 거예요.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전 세계 시민을. 누구든지. 그거를 연구해 놓은 거를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에서 731 부대 나치들이 얘기한 게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서 이것을 마무리 못 지은 게 아쉽다. 미국이 이 얘기를 듣고 전부 용서해주고 전부 의료인들과 박사들을 데려다가 신경작용제를 판권까지 사들인 이유가 이거예요. 예? 전 국민을, 전 세계인들을 테러범으로 중에서 죽이고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죽이고 빼앗고 의료인들을 시켜서 이걸 나치하고 731이 만든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 그래서 전부 데려다가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세계 정신건강의들 회장을 만들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만들고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테러방지법 미국에서 만들었죠. 9.11 테러 때. 이 테러방지법은요, 우리나라에도 테러방지법이 있었어요. 과거에 다 전세계 국가가 IS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가 침략이었을 때, 어떤 단체가 침략을 했을 때
테러범 중에서 테러범으로 규정해가지고 대처하는 테러방지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방역을 위해서 개정을 해라, 테러방지법, 정신건강복지법하고 했는데, 이 법은 뭐냐, 자국민도 자타의 계를 가하는 자를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는 법 아니에요. 자타의 계를 가하는 자를. 정신건강복지법은 양성자 무증상자들을 자타의 계를 가하는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성 무증상자들은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자타의 계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법 아니에요. 요것을 7.3 해부대하고 나치가 만들었던 걸, 그 중단됐던 연구로 미국이 전부 가져가서 판권까지 사들여서 MK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서 현재 그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꿈꿨던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그 꿈을 실현시킨 거예요, 미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법안으로 전 세계의 국가는 전체주의가 됐고, 전 세계 국가가 각자 스스로 전체주의가 됐다면 이건 제국주의가 아니죠. 각자 한 거니까. 그런데 미국이 만든 법안과 학술로 미국의 교육을 받은 의료인들에 의해서 전부 전 세계인들, 자국의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있으니까 이건 제국주의라는 얘기예요. 화학전이고요. 화학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다. 핵무기, 그래서 총칼보다 더 잔악하고 비열하다. 사형이다. 끝까지 단죄하겠다. 네. 이것이 미국의 제국주의고,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세계인들의 주권과 자산권을 빼앗는 식민지 정책이에요. 전 세계 국가에게 해서 이것의 이득을 미국이 가져가니까 식민지 정책이죠. 의료인들은 그 법안에 의해서 미국이 만들어놓은 나치 7.3일이 만들어놓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학술가 법안으로 자국민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 권력과 이득에 취해서 자살과, 말도 안 되는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양성환자 무증상자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해서 자살과 범죄를 죽이고 있는데 자살과 범죄 막는데요. 말이 됩니까? 망성병 환자 새끼들. 코로나를 막겠대요. 인류 최초의 4급의 바이러스를 맞이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마녀사냥,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 마녀사냥, 독살, 화학무기 테러, 나치즘, 지금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발전된 이 시스템으로 인류 최초의 4급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들이 어떻게 하고 막는다라고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자신합니까? 그래서 막았어요?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고, 정신건강 목줄자 의료인들도 다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어요. 즉 그들도 테러범이 된 거예요. 네? 이런 병신 같은 짓거리들을, 이런 병신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에 의해서 자신들이 조약 의학 같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옹호하면서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자살과 범죄를 막고 코로나를 막겠다고. 그래서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권력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 마치 이완용 같은 짓거리죠. 네? 더하죠. 이완용은 직접 죽이지 않았잖아요. 한번 다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걸 하는데, 나치들이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전쟁 말고 자국민들을 방역이라고 죽이면서 한 일이, 나치 친위대들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했죠.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코로나 양성자는 물론 무증상자들까지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나치 친위대하고 세 가지 부대로 나뉘어서 했던 일이에요. 첫째, 시민들에게 통제를 한 거예요. 감시 통제.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 이 피해자들, 양성 무증상자들을 다 통제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심리치료 외부치료다.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아리아 민족만 오라고 독일이, 나머지 민족은 12개에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전부 아리아 민족은 나치당에 가입을 하고 지금 자살방지원으로 가입을 시킨 거예요.
긴급대응팀으로 그래놓고 비밀로 해라. 이게 친위대가 하는 일이고, 그들 나치 그 아리아 민족들이, 독일 시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린치를 가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테러범죄에서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지금도 자살방조원들한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긴급대응팀들 공무원한테도. 이거 밝히면 저기 뭐예요, 손정민, 의료인이죠, 대학생이니까 자살방조원이죠. 그렇게 해서 죽인 거예요. 골든건 밝혔다고. 골든건 직역을 하면 특별한 총, 화학무기를 말하죠. 의료인들은 이 신경작용제, 외부 치료기를 골든건이라고 불러요. 화학무기. 그거 밝혔다고 그 세팅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 손정민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영상 찍은 게 과거에 다 있으니까 이제 정바지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자살방조원들도 이거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건 그 사업자들이건 안 한다고 하면 뭐 이게 치료가 나 되긴 하네, 나 안 해, 이런 거 시키지 마 그러면 린치를 가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법이다, 어기면은 처벌받는다 그러면서 린치를 가하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고. 그게 나치 친위대들이 하던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열어라고 시키고 다니고, 안 하면은 린치가 하고. 그게 친위대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치가 두 번째 한 일은 게토,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태워서 묻었죠. 전염병자니까 전부 태워서 묻은 거예요. 게토, 네이버에 쳐보세요. 게토 전염병 관리구역이라고 쳐보세요. 그 짓을 하는, 그것까지도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안 하는 자살방조원들 린치가 하고, 억지로 시키는 거죠. 안 하면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방역이라고 해서 게토에서 사람들 살점을 하던 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팀 꾸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은혜 사건처럼 전담 팀들이 있어요. 죽일 때.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일반 자살방조원 긴급대응 팀들은 치료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뭐 이미 다 90% 이상 죽여놓는 것이고, 직접 재산을 뺏고 죽이는 팀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게 전염병 관리구역인 게토에서 하던 것처럼 그거 죽이고 금리빨까지 다 빼잖아요. 유대인들은 머리에다 계속 쏴요, 얼굴에다. 버벅거리게. 금리빨까지 다 뺐잖아요. 그 신발, 가방, 벨트까지 다 빼앗고. 그 짓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치들의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그 재산을 빼앗는. 다른 국가나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차도 빼앗고, 금고나 통장 다 빼앗고, 그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치가 그 세 부대로 나뉘어서 그 짓을 했는데,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미국이 만든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그 다음에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세 가지 했던 그 나치들은 다 사형받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친위대하고 자결하거나, 법정에 서기 싫어서 자결하거나 사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수용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재작년 2년 전에 뉴스에 보시면은, 3년 전 뉴스에 보시면은 저 네덜란드에 숨어있는 90세 노인이 뭘 했냐, 나치 시절에 그 수용소에서 문고리 잡고 문지기에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 증언에 의해서 네덜란드에 숨어있다가 재작년에 잡혀가지고 99년 맞았어요. 리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죠. 끝까지 단죄하겠다. 그냥 갇혀서 죽어라 이거죠. 그렇게 다 사형받고 자살하거나 그렇게 처벌을 받았던 범죄죠. 그것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치료가 뭐라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 나치가 하던 짓거리인데 전부.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21세기에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돌대가리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자, 하나만 더 짚고 빨리 넘어가겠다. 과거 영상에서 말한 건데, 이들은 국민들을, 양성 무증상자들을 정신질환 테러범으로 유죄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죠. 현재 이들이 양성 무증상자예요. 어? 망상병자로 몰아서 자택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하죠. 이들이 망상병자들이에요. 나치들을, 이런 짓을 똑같이 했던 나치들을 이 정신과 의료인들이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사이코패스. 인류가 이전에는 사이코패스라는 정신질환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이들을, 나치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명명을 했느냐? 집단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죠.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타인의, 저 상대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이고 빼앗는 이것은, 응? 권위의식이나 자신들이 배운 지식으로, 응? 응? 사람을 죽이는 거 빼앗는 것은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증상이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발표한 거예요. 이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 저 선배들이, 응?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식이고 매뉴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양성 무증상자들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정신질환자로 규정해서 재산 뺏고 죽이고 있잖아요. 감염병자들의 새끼들이라 없어져야 된다. 나치들 하던 말처럼, 응? 사회 안전을 지킨다. 이들이 그러고 있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해야 됩니까? 초보민들이 이들이 교육을 시켜서 다 아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나는 자료를 통해서 내가 이걸 공부해서 알게 된 거죠. 당하면서.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양성 무증상자들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양성 환자 3,400만 명, 무증상 환자 그에 3배면 5천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더 많아도. 그게 벌써 작년 발표예요. 그럼 이들도 다 양성 무증상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정부기관이라 거짓 발표, 얼추 발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코드가 양성 환자, 무증상자로 G코드, F코드가 매겨져 있으니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응? 응? 이들도 양성 무증상자죠. 그 다음에, 자, 이들은 의료인들은, 아까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우리 보편적 가치로 학교에서 전부 배웠죠. 의료인들은 국민들이 아프면 치료를 하고 살려야 되는 게 의료인들의 기술인데, 양심이고. 이들은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양성 환자, 무증상자들 지들이 치료를 못한다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망상병이에요. 사이코패스고. 왜? 아이고, 코로나 양성 걸렸다고, 무증상 걸렸다고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살린다? 의료인들이 사람 죽이는, 그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그 인간 살처분센터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니고, 살인기 새끼들이고 떼강도 새끼들이지. 그게 무슨 의료인들이.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새끼들이 화학무기를 왜 붙이더라고. 고문을 하고. 왜 사실을 말을 못해야 됩니까? 내가 뭐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에? 그거 거짓말, 비밀로라는 거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전 인류가 교훈, 그 역사를 통해서. 화학무기 쏘지 마라, 비밀방역 하지 마라, 화학무기 쏘지 마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역사를 잊지 마라. 반복된다. 이거 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서. 난 뭐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인류의 약속인데, 경험을 통한, 역사를 통한. 그것을 어기는 게 잘못이지. 자신들이 치료를 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그 열등감에, 국민들에게 그 잘못을, 전가시켜가지고 정신질환자로 화학무기 테러를, 정신질환자로 화학무기 테러를 이용해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인다고요? 이게 망상병이고 사이코패스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양성 무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는 4급의 인류의 최초의 4급의 바이러스로 그 파급력이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국민들을 살처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합니까? 그러다가 자신도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등록됐잖아요, 의료인들이. 응? 그게 망상이에요. 화학무기를 죽여서 막을 수 있다, 국민들.
죽여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망상입니까? 이들이 망상병, 국민들을 망상병 코드를 매기면서 뭐래요? 자타에게를 가하는 망상병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지금 자타에게 전 세계인들 죽이고 있잖아요. 자신들 부모들, 형제들도 죽이고 있어요. 동료들도, 정신복지센터 의료인들도 같이. 응? 응? 이거 법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죽어야죠. 공무원들도 죽어야죠. 의료인들도 죽어야죠. 시민들도 다 죽어야 돼요. 법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의 법이기 때문에. 이게 망상병 때문에 그래요. 자타해결을 가는. 쥐들이 자타해결을 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정신질환자로, 이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정신질환자로 만들어지는 거고, 사고를 치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스스로 자타해결을 가고 있잖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아니 전염병 맞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데 전문가에게 맡기래. 아니 양성환자 무증상자들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해가지고 자살과 범죄를 일으키게 해서 테러범으로 규제해서 재산을 빼앗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어린이 영유아는 의료인들 시켜가지고 주사 잘못 넣은 척 40배 50배 나가지고 죽이죠. 어린이집에서 저기 복지센터 수료증 받은 교사들 시켜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압사시키죠. 비계로 눌러서 죽이고 몸으로 눌러 죽이고 다 비밀 방역이에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학폭이라고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방역이라고 서로 괴롭혀서 죽이게 하죠. 화학무기 쏘고. 20, 30대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고 화학무기로 죽이죠. 40, 50대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일으켜서 죽이게 하죠. 연인 살해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60대 이상은 집중관리 대상군으로 해서 차량 급발진 사고 일으키게 해서 죽이게 하죠. 이들이 차량 이슈 해킹하고 운전할 때 펜타닐하고 마취제 쏴가지고 졸리게 만든 다음에 차량 이슈 컴퓨터 해킹해서 잡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죽이죠. 그 다음에 그 이상 노인들은 독고사, 고독사로 해서 죽이죠. 화학무기 쏴서 쓰러뜨리고. 독고사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죽었습니다. 고독사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보듬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지들이 죽여요. 미친 새끼들. 이게 망상병 새끼들이지 뭐예요. 자살과 범죄를 국민들을 죽이면서 지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간판에 걸어놨어요. 이게 사이코패스 망상병 환자 새끼들이지 뭡니까? 왜 말을 못해야 돼요? 이들은 국민들을 이렇게 몰아서 죽이는데. 한심한 새끼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계속 쏘시는 거 보셨죠?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미국에 전 세계 국가의 식민지화에서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고 재산권을 빼앗는 미국의 전체주의, 제국주의를 하고 있는 미국에 그 의료인들 군대가 돼가지고 화학무기로, 화학전으로 전 세계인들 죽이는 일 열심히 들어가시라고. 돌대가리 새끼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으셔. 정신건강복지센터. 택들은 전 세계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데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테러범 중에서 내가 이런 말을 못해야 되나? 왜 못해야 되나? 미친 새끼들. 정확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을 파괴하고 제국주의화해서 전체주의로, 제국주의로 미국이 전부 의료인들을 시켜서 죽이고 있고, 이것은 제 세계 3차 대전이에요. 대전이라는 건요, 1차 대전도 그랬죠. 전체주의 국가가 제국주의를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전이란 뭐냐? 제국주의 국가가 왕권, 저기 독일, 일본, 천황, 독일, 총통, 천황 왕이라고 하면 유럽에서는 요구도 먹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머금가는 칭호가 총통이에요. 응? 총통치한다 이거야. 총통치. 응? 총괄해서. 그게 전체주의죠. 정부는 한 사람의 뜻대로 전체가 움직이는, 그걸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응?
그 저기 저 우리 북한이 그렇잖아요. 김정은이 김정은이 따라서 어? 어? 걔 말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통, 응? 응? 그래서 그 전체주의를 하기 위해서 총통이나 그 천황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틀로 하면서 이틀로 목숨 끝까지 충성은 다 하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일본 놈들도 그거 아니에요. 사무라이도 막 배째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게 전체주의예요. 그렇게 해서 1, 2차 대전 때도 그런 국가들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전체를 나머지 국가들을 식민지화하는 게 제국주의예요.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어나는 전쟁을 대전이라고 해요. 예? 한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가 나머지 국가들을 침략을 해서 재산을 빼앗고 국민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다른 나라의 법을 파괴하고 그러는 것이 제국주의라고 해요. 미국이 지금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의료인들을 시켜서 그 법안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을 파괴하고 생명권을 파괴하고 재산권을 파괴했고 학술로 의료인들을 시켜서 화학무기를 치료제로 둔갑을 시켜서 그 이득을 모두 빨아가고 총칼이 아닌 총칼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잔악하고 비열한 화학무기를 써서 전 세계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세계인들 죽인 숫자가 수십만이 넘어요. 예? 왜 그렇게 산출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비용은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국에 맞서가지고 몇 명이 지금 도시가요 반으로 줄었대요. 40 몇 프로가 줄었대요. 도시가. 그리고 학교가 전국에서 49%가 줄었대요. 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건 인구가 그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학생들은 전부 그렇게 죽이고 영유아도 죽이고 노인들까지 다 죽이는데. 응? 예? 그러면 반으로 인구가 줄진 않았어도 30% 이상은 줄었다는 얘기예요. 예? 20, 30%는. 코로나로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나머지 방역이라고 해서 다 죽인 거예요. 예? 그러면 전 세계 국가가 80억이에요. 예? 1, 20억은 안 죽었겠습니까? 예? 칼부림 사건만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된 게 영국에서 작년에 14,000건이 일어났어요. 칼부림 사건이. 칼부림 사건 하나만. 예?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을 빼앗고.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방화 사건, 칼부림 사건, 차량 급발진 사고 사건. 그 영유아 살해하는 거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적용을 해야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면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가 있어요.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는 법 안에로.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안락사법으로 죽이는 방법인데 그거는 영유아들 죽이는 거, 주사자 만나서 눈쳐가고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압사하는 거,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국민들, 그건 안락사법을 적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독고사, 고독사 이분들은. 예. 그 네 가지 법안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살처만 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 이것이 나치와 731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군대, 신 나치즘이죠. 그때는 군대로 했죠. 눈에 보이잖아요.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만 하면 돼요. 전세계 국가에 식민지화해서 법안으로. 근데 그때는 무식하게 이제 전체주의를 마무리 짓는 단계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1, 2차 대전을 하면. 그거는 인류가 모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짓은 못해요. 그러니까 나치하고 13부대가 새로 만든 거예요. 의료인들을 시켜서 보이지 않게 화학무기로 죽이고 빼앗고 민주주의와 주권을 파괴하는 전체주의, 제국주의화 할 수 있는 법을 만든 걸 미국이 전부 판권까지 사들여가지고 그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국주의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하는 식민지화 정책이고 3차 대전이고 화학전이에요. 화학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의료인들 시켜서. 의료인들에게 충분한 권력과 이득을 주고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나치들에게 줬던.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신나치즘입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립니다.